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용품점입니다. 조용하네요. 아직 많이 안 나와. 맞이 안 주말에 많이 나와. 야. 우리는 그냥 다 웬만한 건 다 식품은 네. 베트남 게 많아요. 베트남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 보군요.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이 근방에 또 많이 자기네 저기니까 진열대엔 낯선 모양, 낯선 이름의 식재료들이 눈에 띄는데요. 요거는 저기 우리 떡 아니에요? 떡? 떡이 아니고 요게 그 뻥튀기라고 해요. 쉽게 따지면은 이제 이게 새우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다 네네. 버진. 그래서 이걸 기름 달구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걸 기름에다 넣으면요 네. 이렇게 커져요. 요만하게. 아. 그래서 이게 맛있어요. 아. 이건. 뻥튀기. 뻥튀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간식으로 먹는 거. 네. 이 가게의 최고 인기 상품은 베트남 라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라면은? 베트남 라면. 여기 제일 많이 나가요? 네,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먹어는 시간이니까 아침에는 시간 없어서 또 회사 다닐 시간 없어서 이거를 끓여서 먹으면 되거든요. 베트남 외에도 태국, 미얀마, 네팔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식재료가 눈에 띄는데요. 지나가는 거고 코코넛 파우더예요. 아, 여기 스리랑카입니다. 네, 시리얼이거든요. 이거 잘 넣으세요.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화성판 이태원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강한 맛은 안 나고 담백해요, 굉장히. 두리안이라서 맛이 강할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안꽃빵 같은 좀 약간 만주 같네. 만주 같은 딱 만주예요. 만주인데 되게 담백한 만주. 20여 년 전부터 생겨난 이곳의 외국인 상점은 이제 시장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상가 지역인 만큼 당연히 주요 이용자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So where are you from? Nepal. So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visit? 제작진은 시장 인근의 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모여든 직원들 사이로 지시를 내리는 한 남성. 압살 씨는 이 회사의 프레스 반장입니다. 우리 회사에 내가 방장입니다. 아침에 작업 지시 보고 금융 가져오고 기계 있잖아요. 기계 한번 안전하게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해주고 그러면 금융 세팅해보고 제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주고 제품이 나오면 그러면 작업이 시켜주고 우리 작업분이 있는데 그분이한테 작업 시킬 거예요. 10여 년 전 이 회사에 들어와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압살 씨.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해 9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은 혹시 어떤 상사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이세요? 비단 반장이라는 직책이 아니어도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그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뭐 자기 같은 그 동료를 그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 사람 같아요. 만약에 압살 씨가 이직해서 없으면 회사는 좀 힘든가요? 뭐 조금 뭐 좀 그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예. 그 정도로 압살 씨는 되게 예. 뭐 중요한 뭐 인재라고 봐야죠. 이 회사에서 압살 씨를 포함해 1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자동차, 차체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상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데요. 즉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장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 잔업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사장님하고 부장님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내가 있으면 그 사장님, 부장님 그런 사람들이 생각는 앞살이 있으니까 불편한 건 없는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조금 편해요. 기분이 좋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40만 명 안팎. 그중에서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90만 명쯤 됩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5 중 4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대는 30대가 임금 수준별로는 200에서 300만 원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외국 인력 도입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2004년 8월 17일 투명한 외국 인력 도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기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고용 허가제의 닻이 올랐습니다. 필리핀과의 인력 송출 한국의 외국인 고용 제도는 2004년 도입된 고용 허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이 제도는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숫자를 정해놓은 후 이 한도 안에서 인력을 입국시키는데요. 업 등 4개 업종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2021년 5만 명 수준이던 외국 인력 쿼터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70%가 증가합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박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나이는 33살입니다. 올해엔 쿼터 규모가 더 늘어납니다. 외국 인력을 활용할 때 가장 필요로 하셨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에 쿼터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외국 인력 한도는 16만 5천 명. 고용 허가제 도입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들여오려는 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어서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365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으로 혹 면접을 보러 왔어도 근무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10명에 1명쯤 되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3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이면은 또 딴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80%입니다. 더욱이 2070년께엔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의 역전 현상까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영입해 오는 것. 외국 인력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건 해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16만 5천 명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은 E9 비자, 그러니까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이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떤 비자로 들어오셨나요? 내가 지금 E9 비자가 있어요. 어떤 일을 보통 주로 하시다가 한국에 오시는 건지? 한국에 오기 전에 내가 대학교 끝나서 바로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또 이런 거 다 사람도 E9 비자 받아서 왔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한국 오기 전에 네. 또 저는 제가 옷 가게에 있었어요. 거기 옷 만드는 회사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E9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부 제한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인력난이 특히 심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숙련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뭐 설거지나 주방 보조 이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외국 인력이 대거 들어옴으로써 올해 대한민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만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사회가 내국인과 외국 인력이 함께 살아가야 할 다국적 국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외국 인력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여력은 넓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사실 좀 겨울이라서 좀 한가한 편인가요? 네, 굉장히 한가하죠. 이제 있는 거 내보내게 만들어 놓은 거 거의 내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여름에 그래도 수확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지금 이제 기수기에 이거 나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년 농번기가 돌아오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이제 옥수수 같은 거는 날짜 지나면 못 따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가면 한 이틀만 가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폐기 아니면 그거를 이제 뻥튀기 하는데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용역을 쓰자니 비용도 그렇지만 작업 능률이 안 나왔다는데요. 이게 여럿이서 손발이 전혀 안 맞죠. 왜냐면 매일 같은 분이 오는 게 아니고 손이 뭐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요. 오늘은 뭐 A가 오면 내일은 B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와갖고 한참 동안 이제 일을 할 만하면 집에 가요. 박옥진 씨의 다급했던 사정은 인구수가 4분의 1로 쪼그라든 괴산군의 상황과 연관이 깊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40%에 육박하지만 10대와 20대는 10%대에 불과한데요. 수확철마다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주민 중에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단골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이제 동네 아줌마랑 뭐 이제 할머니들이죠. 남자분들은 없고 이제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와서 옥수수 까주는 거 하고 뭐 고추 따주는 거 하고 또 이제 절임 배추 씻어주는 건 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거의 반으로 줄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손이. 이제 그 할머니들도 반으로 줄였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자 괴산군은 해외로 시선을 돌립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80명쯤 되는데요. 얘는 쌓이고. 박옥진 씨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3명, 네, 5. 네. 진짜 버선발로 마중 나가. 왜 친정 엄마가 왜 나 결혼했을 때 엄청 보고 싶잖아요. 엄마가 오면 막 진짜 너무 좋아서 맨발로 막 뛰어나갔잖아요. 그렇게 진짜 맨발로 막 뛰어가서 막 너네 좀 왔니? 그러고 막 끌어안고 그랬다니까. 이게 여럿이서 이렇게 한국 아줌마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네. 옥수수 까는. 옥수수 까가지고. 까는
가서 이제 박스에 담고. 네네.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덕에 지난해 농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박 씨. 요즘엔 새로운 생각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일꾼이 없어서 고민할 때는 막 밤에 잠을 못 잤거든. 내년에 농사를 절 때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내년에 조금 농사를 더 늘려볼까? 아니면 더 농사를 어떻게 더 품질을 좋게 해볼까? 뭐 이런 들뜬 마음이 있다니까요. 외국 인력의 유입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탁스입니다. 가방 안에 담긴 건 단말기와 여러 개의 리모컨. 교실의 동반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계는 스마트한 교육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말기를 교실 내 스마트 TV 등에 연동시킨 후 학생들은 리모컨 형태의 클리커를 들고 교사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버튼이 1, 2, 3, 4, 5, 5X, 그다음에 놈바퀴. 학생들이 답하면 교사들은 블루투스로 연결된 PC 등에서 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딱 3번에 불이 딱 들어오네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몇 명 학생들이 맞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20% 학생이 맞게 했다. 블루 색깔 있는 학생이 맞게 했고 나머지 들리게 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개념 가르치고 나서 확인하세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실제 이 스마트 교육 솔루션은 2020년 인도 공립학교에 납품되며 큰 주목을 받습니다. 4,600개실로 보시면 돼요. 총. 그 중에 사립학교는 한 1,200개, 1,300개, 공립학교는 그거 외에. 그래서 한 2,800개, 2,900개. 그래서 추가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 스타트업이 세워진 건 2017년입니다. 판카츠 대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대표 중 이례적인 인도인 최고 경영자. 사실 그가 한국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건 20여 년 전 국내의 한 기업에 입사하면서입니다.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 뒤에 헤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담당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신 게 대표님 직장 생활 첫 시작이었던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인턴십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풀타임 이제 업무하는 거는 그거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와 혁신 전략 매니저로 재직하며 자연스럽게 교육과 기술의 융합을 생각하게 됐고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창업의 영감도 받고 투자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말로 좀 책 쓰는 거 쉽지 않았는데 제가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 거의 모든 업무에는 프로세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예측 가능성 있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딱 있고 타임라인에 맞춰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하긴 했고요. 판카츠 대표는 앞으로 인도뿐 아니라 아프리카, 미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요. 이를 위해 인력도 추가 고용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 파트너십 매니저 그 롤로 몇 명 좀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 포스팅 여러 군데에 올라가 있고 그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건실한 기업을 세우고 활동하는 외국인 인력이 많아질수록 국내 수출과 고용 창출의 기회는 늘어나게 되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이 한국 경제에 활력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인도에 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인도인이 한국에 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고용할 때도 나라가 한계로 느끼지 않게 그 필요한 리소스 잘할 수 있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다 이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인도, 미국 이렇게 아예 구분하지 않게 아예 글로벌화 해서 세상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외국 인력 필수 시대에 대비해 기업들은 다방면으로 지원 중입니다. 이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맛에 맞춘 현지식을 제공 중인데요. 외국인 식단 도입 후 급식 만족도는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든 생활 가이드북이나 지금 거리에서 도울 전담 인력도 지원 중. 멀리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국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기 진작을 돕는 기업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프로비 씨는 4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생선 판매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옷을 사서 매입을 해서 파시는 거예요? 생선부터 모든 과정, 오다가 받으면 그 첫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프로비 씨가 현재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외국인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면서라는데요. 선택에는 파격적인 연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공채한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700만 원. 동종업계에 대비해 높은 이 회사의 급여 수준은 국내 신입 직원들과 외국인 직원들 간 차이가 없다는데요. 연봉 샐러리가 좀 높은데 지금 한국인과 동일한 연봉을 받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뭐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같은 연봉 받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교육도 내외국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프로베 씨는 올 후반기 동계 신입들과 베트남 법인 연수가 계획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라서 그냥 뭐 한국 가치는 있는가 하면 근데 외국의 문화도 잘 알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내국적인 사람들과 같이 뭐 외국인들도 편하게 뭐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밖에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차별 없는 대우를 받는다는데요. 저는 그냥 다른 동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다가 혹시 한국으로 그래도 오시게 되셨나요? 한국어 교육부터 그냥 숙소까지 회사에서 다 지원해주니까 그냥 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왔어요. 그중 외국인 사원들에게 반응이 좋은 건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점.
저는 외환팀에서 그 LC 개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 LC 개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직원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데요. 즉 외국인 사원들도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요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있을 기회 있으면 그 한국어 좀 더 잘하고 싶고 그 한국에서 승진하고 싶어요. 이처럼 취업을 위해 한국행을 택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는 근로 환경을 갖춰가는 기업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도 좌우되기 때문 상생의 방안을 찾아가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이로 인해 내국인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은 아닌지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충돌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과 기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며 길을 찾아가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ou are the one girl, and you know that it's true.